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실천하지도 못할 공약으로 장밋빛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제7공화국에는 깨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거대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출마합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소위 잘사니즘을 이제 앞세우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어떤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잘사니즘 그리고 먹사니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죠.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는 이제 지난 대선이나 지지난 대선 때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자꾸 변모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기 출마 선언 자체도 정장 입지 않고 베이지색의 니트 차림으로 상당히 편안하게 보이게 하고 싶은 뭐 그런 이제 생각이 배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후보자들처럼 특정한 장소의 어떤 그 이미지, 상징, 심볼을 이용해서 자기를 부각시키려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어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출마 선언을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간 건데 뭐 자신감의 표출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재명 후보에게 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느끼는 그 막연한 어떤 지나치게 강한 이미지라든지 그 전반 좀 비호감도 뭐 거부감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하는 후보입니다. 그런 정치인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따라서 아주 고정 지지층도 있지만 또 상당히 또 갇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외연 확장이에요. 기본 이제 이른바 집토끼를 중심으로 해서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바로 그 외연 확장이라는 게 실용 또는 중도 보수로의 어떤 그 전진 이런 거겠죠. 중원으로 나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좌에 있다가 이제 비옥한 토지가 있는 중원으로 나가겠다. 뭐 그런 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잘사니즘 문제, 먹사니즘 문제 같은 거. 그래서 대한국민, 대한민국 이번에 대한국민이라는 게 대한국인 헌재에서 나왔던 판결에 나왔는 단어였잖아요. 그걸 이제 차용을 하면서 자신은 과거의 그 강성 이미지로만 갇혀 있는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부드럽게 포지션도 갖고 어떤 그런 메시지도 뭔가 실용적으로 가고자 하는 게 아닌가. 성장의 방점을 두고 말이죠. 그런 게 아주 강하게 보입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또 비슷한 얘기인데 사이다 이미지에서 이제 훈남 이미지로 좀 바꾸는 연출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뭐 대선 후보 됐으니까 이제 그 팀들이 붙었겠죠. 이미지 메이킹한 팀들이 뭐 배경도 되게 연하게 처리하고 뭐 이러면서 좀 훈훈한 특히나 이제 이 계절하고 좀 어울리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참 연출이 잘 된. 그리고 메시지도 간결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민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어찌됐든 또 영상으로 또 그렇게 출마 선언을 또 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이제 대선 출마 주자들하고는 이제 차별화에도 좀 성공하지 않았나 싶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이미지들이 실질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계속 전달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또 이제 상대 경선에서 상대 후보가 결정이 되고 출마자들이 그리고 이제 본선에서의 상대 후보가 결정이 됐을 때 어떤 분위기를 또 어떻게 이끌어가냐. 근데 어쨌든 첫 스타트는 좀 괜찮게 보여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뭐 두 분 다 지적해 주셨지만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는 게 이 중도층 그리고 이 무당층 또 이제 비호감도 뭐 이런 부분일 텐데 각종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한 무당층하고 이제 그런 비율이 한 30% 중도층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30% 넘는 상황이면 이게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 좀 유의미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무당층 말이죠. 그 무당층 중도층이지 어디로 움직이냐 할 겁니다. 아마 지난 대선 때를 뭐 굳이 예를 안 들더라도 그때 23만 표 차밖에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수 진보가 최대로 결집할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국민의힘 보수층에서 볼 때 이번 선거가 결국 계엄으로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불리한 지형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무당층을 끌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던 최대 약점이 사법 리스크였거든요.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계속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왔던 것인데 아무튼 사실상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된 거로 보는 것이라서 더 이상 언론이 그걸 많이 다룰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 그걸 아무리 부각시킨다 한들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중도층에서 조금씩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지지율이 좀 오를 것 같아요. 정식으로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30몇 %에 갇혀 있는 게 좀 상당히 좀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참 관심이 있는 게 그럼 대선이 너무 싱겁게 가잖아요. 예. 대한민국 대선이 이렇게 싱겁게 가지 않거든요. 네. 뭔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무리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별로 변수가 없어 보여요. 아까 이제 국민의힘 뭐 탄핵의 강, 윤석열의 강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건 네. 국민의힘 내부 얘기고 뭔가 이 구도를 뛰어넘고 이 구도를 요동치게 만들 변화가 없을까? 그럼 민주당 내에 변화가 있을까? 지금 아까 이제 김동연 지사라든지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선을 봤습니다만 과연 이분들이 과연 민주당 내에 이 대선 경선 구도를 요동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있을까? 아직은 잘 안 떠오르긴 한데 예. 좀 지켜보면 뭔가 있지 않을까? 이 대선이 싱겁게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건 조금 우리 정치가 항상 다이내믹했으니까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교수님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너무 이제 밋밋해지는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중도 확장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거는 틀림이 없죠. 그래서 이제 출사표도 저렇게 이제 연출을 잘했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지지율로 이제 반등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뭐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 이재명의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이재명이고 그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진정성있게 전달을 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도 그렇지만 정책들도 내놔야겠죠. 어찌됐든 변수하면은 우리가 항상 뭐 인물 구도 바람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럼 결국 이제 바람밖에 남지 않는 것 같은데 구도는 뭐 절대적으로 지금 민주당에 유리하고 인물도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가래가 타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흔히 바람이라는 게 뭐 흔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안보 바람 아니었겠어요? 북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네.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작동할지는 모르겠고 결국은 그 역시도 모든 손은 이재명 스스로에게 달렸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의 중도 확장은 결국 이재명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